안녕하세요. 나는 레드 준표입니다. 요즘 화 많이 나죠? 화나고 베베 꼬인 분들, 이거를 한번 들어봅시다. 최강욱의 최강시사라 하는데 세탁기에 놓고 돌린 것처럼 속이 다 시원해져요. 같은 변호로 살아서 하는 말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봐. 근데 나는 와 모르는데 끈 떨어졌다 이거예요. 연락하면 한번 봐줄 수도 있습니다. 예, 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5 전당대회 당권도전 대진표가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친문 단일화를 이뤄낼 수 있을 거냐, 아니면 각계 전투를 할 거냐, 이 당내 최대 개파라고 불리고 있는 지금 친문 후보군의 움직임에 비상한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어제 최재성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이게 대표가 되면은 불가역적 공천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렇게 강한 공천 계획을 시사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답니다. 최재성 의원하고 자세한 이야기 또 확실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 오늘부터 당대표 예비경선 후보 등록일이 시작됐다고 하던데요. 오늘 바로 등록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 당대표 선거가 차기 총선까지 책임져야 되는 자리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표로 나서게 되신 배경, 또 출마의 변, 이런 게 궁금한데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정책과 이 정무의 능력을 입증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대표는 정책과 정무 두 가지에 다 능해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젊지만 그런 평가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특히 민주당은 분당되거나 아니면 심하게 흔들리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집권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생도 국정 운영도 실종될 가능성이 과거 민주당의 전례로 봤을 때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강하고 안정되게 만들기 위해선 공천제도도 불가역적 시스템 공천으로 혁신하고 예. 넘어서서 정당을 시스템 정당으로 만들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그 혁신에는 그래도 검증된 준비된 혁신 최재성 아니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궐선거에 당선되셨던 기억이 불과 지금 얼마 전 일인데요. 네. 그러면 그때 보궐선거 나오실 때부터 당대표에 도전하겠다 생각하고 출마하셨던 겁니까? 한 곁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네. 집권하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이제 정권 교체하고 집권했으니까 최재성 어떤 일이라도 좀 대통령과 하겠구나. 예.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권유도 받았고요. 하지만 제가 백의종군 하겠다고 하고 했던 이유가 이제 전부 다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청와대 가고 또 장관 가고 하면 당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총선을 치러야 되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국회에 복귀해서 혁신을 통해 집권당 민주당을 강하고 안정되게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태야 되지 않겠나 해서 어찌 보면 예정된 경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책과 정무를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 이런 출마의 변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정무적인 측면에서의 활약상은 여러 가지 기억이 있는데 정책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이 좀 낯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 분야 정책 외에도 좀 활약하셨던 측면 좀 자랑해 주시죠. 자랑보다. 제가 이제 기획재정위도 4년, 이제 삼성 국회의원 시절은 4년 동안 했고요. 그러셨군요. 네. 특히 이제 세제개혁이라든가,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이제 경제 전문가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잘 안 알려져 있는데요. 세제와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관련 상임위 또 관련 부처에서는 일정 정도 저에 대한 평가가 실력 있다, 또 많은 일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외교안보 통일 쪽에도 제가 외통위원도 또 활약을 했고요. 예. 정보위원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한 상임위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고 두루 상임위를 거쳤기 네. 때문에 정책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받았다고 보고요. 특히 정책은 정책 내용 자체를 가지고 교과서적으로 흔든다고 그것이 지평되거나 성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이밍과 또 정책 디자인, 또 추진 경로,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이런 것을 잘 해야 하는데요. 네. 제가 만든 정책은 비교적 그런 것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실효성과 현실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알겠습니다. 그 당대표가 되시면 취임하고 2개월 내에 공천 룰을 확정하고 전략 공천을 금지하고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불가역적 공천 시스템을 만들겠다. 거듭 강조하셨는데 이 어떤 의미입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을 포함한 정당의 공천은 임의성과 자규성이 작동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대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무리 1년 전에 어떤 공천 규칙을 정해놔도 새 칙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이 새 칙은 지도부에서 밥 먹다가도 고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맛에 대표하시려고 다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총선 앞두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지만요. 네. 그것이 저는 불행의 씨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집권당에 있어서는 공천을 둘러싸고 내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렇죠.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걸 해결하고 차기 지도부가 민생과 국정원으로 가야지. 그래서 선 해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도 당대표가 공천하지 않고 시스템이 하게 하겠다. 하도 힘드니까.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김상곤 혁신위원장을 영입하고 시스템 공천안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김종인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서 휴지 조각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또 아무나 바꿀 수 있고 또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이 있어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요것 때문에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은 인류가 개발한 경선 방식을 다 해본 정당입니다. 그래서 네. 다 합의점이 있거든요. 네. 국민과 당원 비율을 어떻게 할 건지, 컷오프를 몇 명까지 할 건지,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조사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 다 있단 말입니다. 예. 이거를 한 가지로 정해놓고 지도부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대의원과 당원, 전 구성원의 투표에 의해서 개정케 하면 이것은 사실상 불가역적이 되기 때문에 안정된 공천룰, 변경되지 않는 공천룰, 개정하더라도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공천룰이 2달 안에 만들어지면 민생과 국정 운영에 민주당이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님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간에 여러 가지 공천 시스템을 경험을 해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데이터가 있으니 가장 적합한 공천 시스템을 확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한번 확정되고 나면 향후에 그걸 바꾸려면 전 당원 투표로만 바꿀 수 있게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의 내용은 이걸 지금 경선 할 때 뭐를 어떻게 반영하고 뭐를 몇 프로 반영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출마하게 하고 당원들은 투표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반영하고 일반 시민들은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고 이런 비율들을 다 일일이 정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비율도 이미 합의된 게 다 있죠. 다만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그 한 문장 때문에 네. 지도부가 임의적으로 어디는 당원 100% 어디는 국민 100% 이렇게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군요. 합의점이 다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과 단체장은 5대5. 이거 합의점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은 국민 경선 합의점 있고요. 지방의원은 전당원, 권리당원 경선 다 있거든요. 예. 이걸 넘어서서 6명이 자격심사 통과하면 6명 미만과 이상일 경우 각각 몇 명으로 컷오프를 해야 될 건가. 네. 대부분이 2명, 3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게 전 과정에 다 합의점이 있는 정당인데
달리 적용할 수 있다와 새 칙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알겠습니다. 의심이 충돌하고 분열이 되고 그랬던 거죠. 그럼 최재성 당대표가 나타나시면 이제 전략공천은 다음 총선에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임의성을 또 자기성을 제거한 거죠. 예. 다시 말해서 전략공천이 없다는 것이 큰 기준인데 네. 필요할 경우에 이걸 지도부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네. 전략 지역 지정을 중앙위원회 논의로 의결로 올려놓고 이것은 한 사람을 찍어내리는 것이 아니고 네. 별도의 선발 방식 한 가지로 전략 공천을 하는 거죠. 예, 그것도 대표 마음대로 전략 공천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시스템이 하게 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전략 공천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좀 방향을 바꿔서요. 지난 대선 때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 중심 경제 정책 만드는 일에 함께 하셨으니까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최근 진보 지식인들이 모여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이 우클릭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시하고 발표를 했는데요. 가령 이게 재벌개혁 관련 핵심 법안의 재개정에서는 거의 성과가 없고 골목사건 살리는 정책과 건물주의 갑질을 방지할 방안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했는데 여당 대표 후보로서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이런 문제 제기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전문가나 학자들이 어떤 시그널을 스스로들이 받고 해석해서 우려와 걱정과 지적을 하는 것은 그것은 뭐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 우선은 이제 논리적 구성이 사실은 적확치가 않습니다. 네. 가령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재벌 개혁이라든가 그다음에 건물주 갑질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이제 공정경제를 위한 과정들을 노력을 안 하거나 게을리했다면 그것은 지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나 이미 이제 관련법들이 발의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렇죠. 국회가 공전이 되고 야당이 반대하면서 이것이 답보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는 할 수 있지만 예. 이건 문재인 정부가 이것은 노력하지 않았다 혹은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듯한 주장은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행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지금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입법부의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은 분명한 거 아닙니까? 이미 관련법들이 많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네. 그런 것들이 전혀 지금 다뤄지지 않고 통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국회에서 이 정차돼 있다. 예. 이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당대표가 되신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야당은 뭐 무조건 안 해준다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한 이제 퍼즐을 맞추는 아주 난해한 퍼즐을 맞추는 거죠. 네. 우선 여서야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집권당이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의석을 뭐 어떤 합당이나 연대를 통해서 의석을 인위적으로 늘린다고 그래서 의석만 늘어날 뿐이지 본질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어찌할 것인가가 역시 이제 집권당의 이제 숙제인데요. 저는 6월 13일 이전까지는 야당도 국회의원들이 심판이고 감독이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지금부터 총선까지는 선수로 뛰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국민 여론에 호소하고 네. 또 국민들에게 정책 전달을 정확하고 진실되게 하고 이런 것이 선수로 뛰어야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바로 사실 영향을 줍니다. 네. 저희도 2006년도에 152석의 정당이었지만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난 다음에 내부 총질하고 내부에서 원인을 찾다가 그야말로 괴멸적 상황까지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민심과의 전쟁이고요. 국회에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총선 대망론을 키워가고 그것을 바탕으로 선수로 뛰어야 하는 야당과 협상하고 협의하고 전략적 운영을 해가는 그런 방식이 남아있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선수로 뛰면서 민생을 위해서 경쟁하자 뭐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 출마 선언문에 세대 2월을 해야 된다 이런 문구가 보여서 인상적이었는데요. 이게 젊고 능력 있는 세대로 교체해야 되고 젊고 능력 있는 리더십을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그 이해찬 의원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신가요? 출마도 하지 않은 이해찬 총리님, 전 총리님을 두고 네. 말씀을 한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어떠실 것 같아요? 나오실 것 같아요? 이해찬 의원.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진표 선배님도 기출마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네. 아마 총선에서 압승하고 정권 교체하고 이랬던 민주당이 선배 세대와 또 후배 세대가 잘 경쟁하고 하는 것이 국민들과 지지자들 눈에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네. 특히 저는 2004년도 이후에 열린우리당 체제를 극복해야 우리가 집권하고 당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줄기차게 주장을 해온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그 정부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계속 민주당의 당권, 또 네. 원내, 또 정치를 15년 동안 이렇게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 네. 그동안 사회가 변하고 국민이 변하고 사실 정치도 상당 정도 변화가 됐는데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스스로의 한계를 오히려 노정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선배님들과는 영광스러운 경쟁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26일 날 예비 경선이 있고 이제 컷오프가 이루어진 다음에 막판에 몇 분이 경쟁하시는 거죠? 세 분으로 이제 3명의 후보로 압축을 하게 됩니다. 예, 그 과정에서 단일화 가능성은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단일화의 문제는 네. 애당초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계적이나 기술적 단일화가 아니고 서로 비슷한 생각이 있다면 따로따로 나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미였고요. 네, 지금은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다 끝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당권 도전에 나선 최재성 의원이었습니다.